나는 솔로 30기 드디어 끝났습니다. 영수님과 옥수님이 이제 커플이 확정이 되었고 지금도 잘 사귀고 계신데요.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8화 후반부도 그렇고 9화 때 영자랑 영수랑 뭔가 새롭게 시작할 것 같았는데 왜 영수는 갑자기 또다시 드리프트에 드리프트를 쳐서 옥순에게 갔냐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거의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그리고 저도 그 마음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누가 납득되는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디에서 놓쳤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꾸준히 이번 영수와 옥순 등 관계들을 30기 내내 리뷰를 하면서 영수가 지금 영자라든가 순자, 옥순 모두에게 지금 간보기를 시전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그가 원하는 바는 영자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 설명이 저는 8화 때까지는 유효하지만 9화 때 기점으로 바뀌었고 사실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늦게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영수가 옥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이번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옥순에 대해서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안정감 있다. 진중하다. 사람이 괜찮다. 물론 우리는 이제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옥순이 그런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네, 중간에 영철에게 꼽을 줬던 3화 때 모습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저의 입장인 거고 영수의 눈에서 봤을 때는요. 옥수는 다른 여성들보다 굉장히 강렬한 강점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자, 이번 화의 주제를 관통하는 부분이긴 한데 바로 신뢰, 믿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수가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왜 영수가 순자에 대해서 그 7화 때인가 8화 때 꼽을 줬겠습니까? 네, 이때 말이죠. 7화 때 그 데이트 장면이었죠. 그때 영수가 순자한테 거의 대놓고 꼽을 주잖아요. 7분 40초인가 나가라. 플러스 너는 왜 내가 마음에 든다고 처음에 말해놓고는 이제 와서 나중에 중간에 왜 영철한테 틀었어? 영수가 집요하게 말하는 게 너는 나를 짜장면을 먹였다. 이지만 실제로 그 짜장면의 이면에 있는 말은 나는 너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하는 말이 섞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아요. 영수 입장에서는 이 선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순전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안 돼. 설령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나서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통수 치면 나만 낙동강 오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제가 영수라면 할 것 같아요. 플러스 이런저런 이제 징징거리거나 굉장히 뭔가 믿을 수 없는 듯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중간에 이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뭔가 나를 얻기 위해서만 딱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내가 나를 얻고 난 후에는 완전히 이 사람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던질 것 같아요. 즉 언제든지 이 사람은 배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영수라면 하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또 상철도 알아보고 영철도 알아보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선발주자였던 천이상부터 순자가 영수를 택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순자 입장에서는 이제 마이너스였던 거죠. 오히려 짊어지지 않아야 되는 짐을 부담을 무게를 짊어지었고 하필이면 영수는 또 그런 걸 집요하게 따지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마이너스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옥수는 어떻습니까? 이불을 딱 갖다 주는 그 순간 이때부터 옥수는요 다른 사람 보진 않았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옥순도 갈 데가 없어서 나는 어딜 가나 이러면서 영주한테 까이고 뭔가 다른 사람도 좀 아닌 것 같고 광수도 까고 막 이제 방황을 하다가 그러다가 옆에 누워있던 옥순이 옥순에게 영수가 이불을 주면서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때가 이제 4화 때인가 5화 때인 겁니다. 즉 이제 후발주자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옥순에게 굉장히 유리했어요. 난 더 이상 알아볼 사람도 없고 알아볼 필요도 없고 영수한테만 한번 그냥 최선을 다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태도이고 실제로 잘 보면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요 9화 때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 가면 오히려 영수가 옥순에게 먼저 감정 고백을 하고 영수가 훨씬 더 옥순을 좋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즉 어느 순간 역전이 된 셈이죠. 훨씬 더 영수가 감정이 골이 깊어요. 더 좋아해요. 그거는 명백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제 방송을 듣고 있던 분들이 탐정님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매니아님 그렇게 근데 보기에는 너무 감정선이 너무 빨리 이게 드리프트가 된다. 결국 27기와는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 하면서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 하면서도 결국 그러지 않고 대체 현실인 27기 영수가 당시에 정숙이 아닌 영자를 골랐던 그 현실로 지금 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27기 영자도 처음에는 광수였다가 드리프트를 쳐서 영수에게 틀었죠. 근데 이때와는 다르게 끝끝내 영수는 원래의 상대였던 중에 한 명이었던 옥순에게 갔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때 27기 때 영수가 욕을 오지게 먹었던 이유도 그렇고 정수도 같이 이제 패키지로 욕을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후반부에 급드리프트를 쳐서 이때까지 했던 그 감정선과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27기 영수도 그렇고 30기 영수도 솔직한 편이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30기 영수가 27기 영수와 다르게 간 이유는 30기 영수가 의외로 인간의 신뢰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요. 이 사람이 날 배신할까 안 할까? 이 사람이 날 통수칠까 아닐까를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27기 영수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부분에서 자유롭거나 내가 좋은데 뭐 어째 하면서 그냥 확 틀어버린다면 30기 영수는 끝끝내 그 문제 앞에서 본인이 인간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명제 앞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자고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제가 영수가 왜 옥순을 선택했는지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알겠습니다. 27기 영수랑 이제 다르게 흘러간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옥순이에요? 잠깐만. 순자와 옥순 간의 관계는 알겠어. 순자가 이제 거하게 영수에게 신뢰를 못 줬다는 부분은 납득이 되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9화 때 그리고 8화 마지막 부분에 보였던 우리 영자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두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바로 보다 영수가 집요하게 끌고 나가는 바로 그 단어에 의해서 영자가 튕겨나간 거예요. 바로 어떤 단어?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예요. 근데 매니아님 설명 듣기에는 영자가 뭐 그렇게 이상한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희대의 간을 잘 보기로 유명했던 이 누나들인가 국가처럼 자 이런 짓 안 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만약에 9화 때, 이제 8화 때 예고편에 나온 것처럼 나는 영자가 살립니다. 자, 옥순 버리고 순자 버리고요. 영자한테 렛츠고 한다 해봅시다. 문제가 뭐가 발생합니까? 영수는 그럴 수 있다 쳐. 왜냐면 8화 때까지만 해도 옥순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말을 안 했어요. 네,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내가 영자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 영자는 3화 때 이미 영수와 대화를 하고 나서 나는 영식에게 확신을 가졌다. 역시 영식님이 나에게 확신을 줘서 라고 얘기하는 등 굉장히 영식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있고 영수는 굉장히 호감이 뚝 떨어졌다 말을 해요. 그리고 한참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달리죠. 그럼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자는 계속해서 영식에게 돌진을 했어요. 뭐가 어찌됐든 간에. 근데 그러면서 영수 입장에서는 밀어내면서 끊임없이 동시에 여지 주는 말을 해요. 영수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영자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나랑 또 영식이랑 얽혀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영자에게 튼다면 이 꼬라지 나는 거예요. 27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후반부 가지고 확 틀어가지고 정숙도담 닥쳤던 게 다들 멍하니 쳐다보게 되는 것처럼 뭐지? 영철도 그렇고 광수도 그렇고 상철도 그렇고 모두 그런 정숙과 영수의 행보를 보면서 이게 뭐죠? 갑자기 그럼 도대체 정숙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은 다 뭔가요?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 되는 거예요. 영식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만약에 영수랑 영자랑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영수 생각을 해봐. 나랑 그렇게 잘 됐던 사람이야.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너가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영수도 납득을 하겠죠? 그렇네. 만약에 영자가 이런 식으로 본인과 계속해서 잘 됐던 뭐가 어찌됐든 간에 잘 되고 서로 뭐 최선 선택을 하니 많이 했던 굉장히 깊은 그 사람을 버려서 나한테 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물론 이제 방송에서는 편집이 된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옥수를 사이에 두고 뭐 나랑 대화를 해봐야 되니 말하느니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영수가 영자에게 거절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영자도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이제 영식을 택한 것 같고 자 그럼 그 이전에 이때가 옥순과 제 생각이 맞다면 이때가 옥순과 영수가 데이트를 하고 난 후에 영수가 영자에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먼저예요. 즉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옥순과 영수가 이제 타이어 터지는 그 데이트가 2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거하게 술판을 벌이는 이게 3번인 것 같고 이때 영수는 영자를 정리를 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옥순에게 얘기를 하고 영자도 그렇네 이제 나랑 영수랑 잘 될 수가 없네 라고 해서 영식에게 가서 영식과 영자가 최종 선택을 한 게 저는 9화의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예고 때만 보여주고 빠져버리니까 뭔가 영수와 영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영수의 눈에서 봤을 때 이미 이 대화에서 끝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몇몇 분들이 이거는 영수가 일부러 영자를 떠본 거다라고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놓친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떠본 거야. 어디까지 영자가 나한테 구나. 그리고 플러스 이 사람이 영식이랑 그렇게 잘 돼놓고는 뒤에 가서 이런 식으로 딴짓하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으로 계속 캐문 것 같아요. 막 미련을 주는 듯 하기도 하고 잘 된 듯한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영식과 1화 때부터 8화까지 달려놓고는 이런 식으로 구밤을 가서 드리프트를 치면 나중에 내가 영자랑 연애해가지고 또 영자가 드리프트 쳐가지고 나 외에 다른 사람 만나면 나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게 아닐까라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수가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은 얘가 날 배신하느냐 아니냐 얘를 믿을 수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수의 마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 나왔던 유사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로지옥 5의 지금 이제 육상 선수이신 민지와 그리고 수빈의 관계랑 유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승일이가 그렇게 관심이 세지 않고 그렇게 민지를 약간 미세하게 피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홧김에
수빈을 고른 거예요. 문제는 수빈은 자기를 일편단심 좋아하고 진짜 자기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이 희선한테 마음이 틀었거든요. 이 민지가 계속해서 옆에 있는 수빈에게 여지를 줘요. 나는 더 이상 지옥도가 생각이 안 나. 나는 승일이가 별 생각이 안 나. 난 그때 지금 수빈이가 느끼고 있는 바로 그 감정이 지금 영수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똑같을 것 같아요. 인간의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거든요. 민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 정말 진심이잖아, 승일에 대해서. 나 그 마음 알아. 얼마나 진심이면은 이렇게 흔들리겠어. 이런 상황에서 바로 지금 막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막 이런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즉 이제 묶여버린 거예요, 민지는요. 즉 너는 승일에 대해서 진심이자라고 우선 묶어놓고요. 지금 너가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는 너는 승일에게 대해서 진심이 아닌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너가 진심이라고는 그걸 통수치는 이상한 여자라는 식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원천적으로 민지가 수빈에게 오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지금 영수가 영자에게 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너는 이때까지 영식에게 직진을 했잖아. 너 영식에게 똑같아요, 지금. 너 영식에게 진심이었잖아. 맞아, 나 그거 부정 안 해. 나도 처음에 영자에 대해서 첫인상이었고 짜장면 먹어서 기분 나쁜 것도 알고 있고 나 많이 흔들린 것도 인정을 해. 근데 지금 너가 이 상황에서 나한테 오면은 단순히 영식에 대해서 통수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너랑 연애를 하면 지금 우리 솔로지옥에 나왔던 우리 수빈과 같은 꼬라지가 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영수는 영자와 대화를 하면서 더더욱 영자에게 갈 수 없다고 판단했겠고, 이제 남은 선택지 하나는 옥순.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옥순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이때 기점으로 왜 갑자기 옥순이 막 갑자기 옥순에게 영수가 왜 옥순에게 들이대냐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많을 텐데, 제 설명이 만약 맞다면 영수는 그때부터 옥순을 급격하게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 같아요. 뭐가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켰고 한눈 팔지 않았어. 나는 이 사람을 이제 믿을 수 있고 내 마음 모든 것들을 나는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는 영수의 판단이 맞다고 봐요. 왜냐면 진짜 실제로 옥순도 어쨌든 지금부터 나는 영수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겠고 어쨌든 최선을 다했어. 중간에 뭐 왜 안 갚니 덜 갚니 말 했지만 중요한 거는 옥순이 감으려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기보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심지어는 나를 앞에 두고 영자랑 뭐 해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막 떠봐도 옥순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 옆에 있었어. 먼 훗날 조광지철을 보는 남편의 느낌이랄까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이제는 믿을 수 있겠다 라고 판단했고, 영수도 보면은 뭐 그런 이제 썰이 들리잖아요. 그 썰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나 뭐 틴더를 했네 이걸 했네 저걸 했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시에 그럼 그 틴더를 하고 있는 그 여성들이나 남성들 모두 정말 진심으로 짝을 찾기에 나왔을까요? 아니면 서로 볼일 다 보고 뾰로롱 하고 날아가 버릴까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랑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걸까? 정신을 조금씩 차리기 시작하면서 옥순같이 끝까지 내 옆에 남아주는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게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영자가 아닌 아직은 달달하게 지금 연애하는 그 재미에 푹 빠져있는 우리 영자가 아닌 옥순을 선택한 게 아닐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영수의 심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영수와 옥순의 관계 그리고 예시로 들었던 솔로지옥 5 모두 이 장면들이 보여주는 건 스쳐 지나가는 장면인 것 같진 않습니다. 사람은 짧게만 놓고 보면 가장 짜릿하고 설레는 사람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이 사람과 오래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호감은 흔들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지만 신뢰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조금씩 쌓이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이번 관계의 마지막 승부는 누가 더 설레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끝까지 불안을 다스렸는가, 누가 더 상대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 신뢰에 책임을 주었는가 에서 갈렸던 것 같습니다. 왜 영수가 영자를 안 고르고 옥순을 골랐는가? 굉장히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방송상에서도 좀 편집 많이 되기도 했고 이 장면이 아마 결정적인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 기꺼이 소중한 후원과 다양한 격려를 남겨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고 질 높은 방송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